네, 영남의 딸, 호남의 며느리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추미애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까지 이제 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네, 바쁘실 것 같아요. 이제 네. 사흘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 뭐 줄곧 그 당원들과 국민들 만나면서 네, 이야기를 네. 해오셨지만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추미애 당대표 되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졌는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국의 당원 지지자분들 만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분열하지 말아달라. 반드시 통합해달라. 또 더 이상 흔들려서도 안 되고 강단 있게 해달라. 또 더 이상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꼭 승리해달라. 그런 주문이셨어요. 예. 저 추미애가 이 세 가지 변화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합과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 이런 확고한 말씀 드립니다. 예. 네. 당대표를 하겠다고 결심하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런 계기고요.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악몽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그러시고요. 대통령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절망적이다. 그러시고요. 또 이 땅의 비정규직들 평균 하루에 아무리 열심히 12시간을 일을 해도 정말 150만 원밖에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분들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헬조선이다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권 교체의 요구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런 정당, 디딤돌 정당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제 의지입니다. 예. 네. 다른 후보들은요. 벌써 네. 이제 전당대회 임박해 오니까 이제 신경전이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추 후보님을 두고 이제 문심에만 기댄다. 네. 이런 얘기 계속 많이 좀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제 무릎이 상할 정도로 지지 세력 분열 막기 위해서 예. 뭐 권력을 쫓아 나선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21년 동안 제가 걸어온 발자취가 너무나 선연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선거 때니까 이런저런 뭐 또 너무 째째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네. 그러니까. 그러나 제가 뭐 어떤 주류에 기대 본 적도 없고 그런 곁불조차 째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외연 확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아니다. 당내 통합을 해야 된다. 네. 추 후보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외연 확장을 하려면 우선 그 시험 보는 학생 입장이 돼보면 알 거예요. 실력은 안 기르고 공부는 안 한 채로 시험만 잘 보겠다? 절대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당이 민심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당이 먼저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것이죠. 실력을 안 기른 채로 그냥 외연 확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지지층한테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면서 자신감을 주면서 예. 그리고 정책 대안과 비전을 얘기해서 그걸 공감을 늘 얻을 수 있을 때 그때 외연 확대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그냥 나중에 가서 통합하자, 연대하자, 단일화하자. 국민이 이제 그런 시나리오에 질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요. 당내 네. 통합이 일단은 당내 통합과 당내 경쟁력이 일단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이신데 네. 그래도 어쨌든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네. 뭐 뉴 DJ 플랜이나 DJP 연합을 보더라도 네. 외연 네. 확장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향후에 어떤 당내 튼튼하게 만든 이후에 보관을 갖고 계시다면요. 일단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그 호남에서 그 분당이 먼저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지층 복원이 먼저다. 더민주 퍼스트, 강한 더불어민주당을 만들겠다. 예. 실력을 기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지층 복원 이런 걸 해내면서 저절로 더불어민주당이 강해야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고 어차피 원내 제1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1당을 통해서 구심점이 길러져야지만 외연 확대도 되는 것이죠. 네.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죠. 네. 호남도 이번에 들리셨잖아요. 네. 호남의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호남은 뭐 지난 총선과는 많이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우선 자신감을 드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또 잘 해보겠다 이런 뭐 성찰과 동시에 또 그런 결연한 의지도 보였으니까 7, 8월 거치면서 국민의당보다 무려 지지율이 5%나 예. 뛰어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지지층 복원에 호남 민심 복원이 가장 요체인 것이고요. 그것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 예. 네. 그 정치 공학적인 야권 통합에는 좀 반대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을 하나의 내 실력을 기르지 않은 채로 시험 잘 보기만 바라는 요행수만 바라는 예. 뭐 큰익만 바라는 그런 학생이 되지 않겠다. 전당대회 마치고 나면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저는 바로 당 중심의 선거 체제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의원님들을 배치하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배치해서 또 당원들이 전부 다가 정권 교체에 똘똘 뭉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당 만들어내겠다인 예. 것이고요. 또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더불어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실력을 기른 다음에 가능성을 보여야 당대당 통합도 가능한 것이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우리끼리 힘 합치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원심력만 더 커지고 더 흩어지겠죠?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네. 사실 추미애 후보께서는 그동안 이제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 뭐 이렇게 긍정 평가도 하고 부정 평가도 네. 하셨지만 한 가지 네. 궁금한 게 이제 사드 관련해서도 야당답지 못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 이렇게 네. 좀 비판을 많이 네. 해오셨어요. 네. 어떻게 좀 공과 과를 좀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공이라고 한다면 뭐 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다시피 책임져야 될 국회의원들이 마시던 우물물 침 뱉기식으로 내 탓은 아니고 다 개파 탓이다 하면서 먼저 뛰어내리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을 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선거 분위기를 들어오셔서 잡아주셨다 하는 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나 저는 이 당이 안보 위기를 외교 능력으로 돌파해낸 정당입니다. 네. 또 평화 민주 개혁 세력이라는 단단하고 건강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화의 가치는 이 당의 정신이고 어립니다. 예. 저는 서해 평화 협력지대 이런 걸 강령에서 삭제한 것 정말 우리가 통일지향, 평화지향 이런 세력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명백하게 지적을 했고요. 예. 또 지지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실망한 잘못됐다 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이제 그건 고쳐졌습니다. 네. 네, 또 1,700만 근로하는 서민들 노동자를 강령에서 삭제한 채로 예. 도대체 경제 민주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동의 가치가 없는 경제 민주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른 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도 노동의 가치,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대가를 주는 그런 사회 만들어서 복지국가 만들었던 것이고요. 예. 바로 우리 당의 주요한 정책 또 주요 목표 이런 것을 당 강령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삭제를 했다 하는 것은 예.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우리 당 지지층한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죠. 네,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지적을 해서 이제 시정이 됐다 할 수 있죠.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다 힘을 주고 네, 좀 강조해 네. 나가겠다 이런 네. 계획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죠? 네, 정치를 왜 하는지 예. 우선 목표를 뚜렷이 해야지만 거기에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지지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죠. 예, 네. 예. 자, 그래서요. 그 김종인 대표, 그러니까 당권을 만약에 잡으신다면 이제 김종인 대표와 전현직 대표로서 좀 관계가 불편하진 않을까 염려하시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저는 잘 모시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 당이 어떤 분은 국어를 잘하고 어떤 분은 영어를 잘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분은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국어를 잘하는 분은 국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인 거죠. 그분이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뚜렷한 외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당 대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네, 될 네,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경선 어떻게 그 준비할 것이냐를 두고도 여러 이제 후보들 간에도 네. 나름의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네. 좀 준비하실 계획이세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전혀 우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선 공정한 경선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원탁 회의를 구성해서 네. 경선 룰을 공정하게 만들 것이고요. 예.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당 사상 최초로 저는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입니다. 또 경선 후에도 또 패자마저도 다 승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가 돼서 정권 교체의 길에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대선 후보 경선 불복 방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당이 하나가 돼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추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차기 대선 후보의 꼭 필요한 자질은 뭐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는 대선 후보로서는 이 민생에 대해서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이명박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생 해결을 종결자가 돼주셔야 되는 겁니다. 실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일생을 걸고 대중경제론을 가지고 민생을 보듬어 주신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저는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어느 한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술한 책 늘 끼고 다니셨습니다. 항상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를 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선 후보가 되는 분들은 단일화나 연대나 양보론이나 이런 것에 정치 시나리오, 정치 공학에 기대지 마시고 그런 건 꼼수입니다. 네. 실력을 길러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든지 당대표가 잘 중심을 잡고 지지층을 통합시켜 낼 테니까 국민 보고 바라보고 뚜벅뚜벅 가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수도권 그 대의원대 네. 경선 그 현장에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네, 네. 막바지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좀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군요. 네.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험한 말도 좀 나오면서 약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격도 네. 하시더라고요. 예. 마지막까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추 후보님의 말을 들었을 네, 때 네. 민주정과 만면을 강조하면서 네, 네. 통합을 강조하겠다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정선이 끝나면 이거 어떻게 화합낼 수 있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지지층 분열을 막기 위해서 저의 육신의 생명, 정치 생명까지 걸고 사실은 삼보일배를 했었고요. 예. 그 때문에 제가 그 후로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오늘도 운동화를 신고 나오셨어요. 네, 무릎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저는 어느 누구를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말을 뱉어본 적도 없습니다. 누구 탓이라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바로 그 기자분께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치마폭이 바지폭보다 넓습니다. 예. 제가 다 품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마음 저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선거니까 아무래도 너무 비방도 하시고 왜곡도 하시고 심지어 편집 짜집기까지 해서 제가 하지 않은 말로 지지층과 저를 이간시키려고 자꾸 하시는데요. 그러나 국민이 아십니다. 진심을 다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저의 진심 헤아려 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가슴으로 다 품고 가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소야대기는 하지만 이제 당권을 이제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시선은 또 대권으로 또 향하지 않겠습니까? 네, 때문에 네. 이제 국회에서 네. 또 민생은 외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제가 차기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 민생 종결자가 돼주시라, 실력을 길러주시라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판만 하는 것에는 너무 비판마저도 사치스럽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를 제시해야 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추경이나 이런 것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정말 그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미 6조 원 이상의 돈을 퍼부었어요. 네. 근데 그 돈이 거의 공중분해, 또다시 분식회계로 써졌습니다. 그러면 국민 혈세를 또 퍼부었을 때 그럼 그 돈도 다 증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노동자의 일자리 먼저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민 혈세를 퍼부면 그만큼 다시 일자리도 다시 만들어지고 구조조정이 올바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체계적으로 강한 책임감 가지고 이번 추경은 어떻게 돈이 쓰여가지고 소중한 국민 혈세인데 예. 마지막 쓴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 쌈짓돈 꺼냈다는 그런 각오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것이 우리 경제 활력 재생시키는데 그 씨앗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네. 당대표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가장 네. 먼저 사실은 그 후보들 가운데 출사표를 던지셨고요. 그렇죠. 그만큼 구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께서 그러시는 더민주의 그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지층을 통합하는 강한 야당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절규에 대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남 탓이 아니고 우리가 임무 교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 정책 대안으로 국민의 꿈과 희망을 드리는 그런 정당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추미애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15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